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월어 사과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부 적과들은 다 하셨습니까? 올해는 외국인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외국인 인물을 고용해서 5월 23일부터 적과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펑크를 냈어요. 이분들이 펑크를 내고 전부 의성에 마늘캐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기도 원래 인건비가 한 1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의성에서는 마늘을 캐는데 한 2, 3만 원 더 준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리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지금 적과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직 1차 적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과원은 1차 적과를 빨리 끝내고 또 2차 적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되면은 장마철이 시작이 됩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배수로를 정비해야 되고, 비가 많이 와서 지반이 약해져서 자칫 사과나무가 도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주시설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목인 경우에는 유인 작업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가지가 자라기 때문에 적심을 넣는 작업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무처럼 성목들은 도장지가 빠르게 또 성장을 합니다. 약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도장지는 솎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는 냉해 피해가 심해가지고 과일이 많이 착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도장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적과를 하면서 도장지가 많이 나온 것은 잘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달은 탄저병과 견무늬 썩은병 1차 감염식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되면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탄저병하고 견무늬 썩은병이 급속도로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제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6월달은 갈반 2차 감염식입니다. 6월 상순에는 델란을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하순에는 후론사이드를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후론사이드는 갈반에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갈반이 심한 과원은 다른 살균제를 추가로 살포해 주어야 합니다. 갈반이 심했던 과원은 6월 달에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해 주면 좋습니다. 엄재열 교수님 방젤에게도 갈반이 심한 과원은 후론사이드하고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석회보르도액은 살포하고 24시간 내에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예보되어 있으면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석회보르도액을 칠 때 너무 부지런히 떨어서도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요즘 보면은 새벽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슬이 있는 상태에서 석회보르도액을 치면은 약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슬이 마르고 난 뒤에 석회보르도액을 살포를 해야 됩니다. 이슬이 많이 내려가지고 사과나무에 습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새벽에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하면은 석회보르도액에는 석회하고 황산동이 주성분이죠. 그러면은 석회보르도액에 있는 동이 잎이나 열매에 침투해서 약해가 일어납니다. 6월 달에는 충은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을 계속 방제를 해야 되고요. 응애류를 방제해야 됩니다. 응애약은 가급적이면 단용살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용살포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살균제를 칠 때 살충제를 혼용하고, 그리고 응애약도 같이 혼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용하면 응애약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응애약은 가급적 단용으로 살포하는 게 좋고, 칼슘제나 영양제와 혼용을 해서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마그네슘을 옆면 살포해 주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옆면 살포를 해주면은 잎이 황화 낙엽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갈반이 심한 과원은 마그네슘을 옆면 살포해 주면은 잎이 황화 낙엽되거나 갈반이 되는 것을 상당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살포량이 500L SSD 한 차에 0.5에서 2% 살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0.5 같으면은 2.5kg예요. 2% 같으면은 10kg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보통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요소나 살포량을 정확히 모를 때는 0.3%, 1.5kg를 SSD 한 차에 넣어치면은 무난합니다. 그러면 약해 발생도 없고요.
그리고 6월 하순부터 9월까지는 칼슘을 연면 시비하는 시기입니다. 칼슘은 연마칼슘이 가장 좋아요. 저도 연마칼슘을 주로 살포하거든요. 연마칼슘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연마칼슘은 10일 간격으로 치는 게 좋아요. 보통 6월 말부터 9월까지 연마칼슘을 3에서 5회 정도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5에서 7회 정도 살포하는 게 좋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많이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 5회 내외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마칼슘은 한번 살포하면은 50% 흡수하는데 4일에서 7일이 걸려요. 그래서 연마칼슘은 한번 살포하고 나서 열흘 간격으로 살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하고 가리하고 마그네슘은 서로 길항작용을 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가리는 혼합해서 살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장마 전에 마그네슘을 살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그네슘하고 칼슘을 같이 살포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칼슘을 살포하고 마그네슘을 살포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왜? 칼슘은 50% 흡수하는데 4에서 7일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나무의 잎과 과일에 칼슘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다 마그네슘을 살포하면은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먼저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연면 시비를 하면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1시간에 20%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해 놓으면 하루면 거의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하고 칼슘을 연이어서 칠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먼저 치고 하루나 이틀 뒤에 칼슘을 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칼슘은 단용 살포가 원칙이에요. 칼슘은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농약하고 혼합해서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연마칼슘은 연면 시비할 때 SS기 한 차당 0.3에서 0.5% 넣으시면 됩니다. 0.3% 같으면은 1.5kg, 0.5% 같으면은 2.5kg지요. 평상시에는 1.5에서 한 2kg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고온기에 혹서기에는 2kg, 2.5kg 넣어버리면 잎이 타는 약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연마칼슘을 칠 때는 1kg에서 1.5kg 정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칼슘을 살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연마칼슘보다는 초산칼슘을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마 직전에 황산가리를 일루에 살포해 주면 좋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계속 흐리고 비가 오죠. 그러면은 일조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장마 직전에 황산가리를 연면 시비해 주면은 나무가 웃자라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황산가리 살포 농도는 0.5에서 1%입니다. 0.5 같으면은 2.5kg, 1%면은 5kg죠. 그러므로 500리터 SS기 한 차에 2.5kg 정도 넣어서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